아침에 이런 세 가지 증상이 있었던 분들은 식단을 아무리 줄여도 살이 전혀 빠지지가 않았어요. 오늘 이 증상들이 뭔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사회복 다이어트 코치 최우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죠. 그런데 분명 이 영상을 보는 분은 내가 식단을 아무리 적게 먹어도 변화가 없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기초대사 저하 상태, 몸이 지방 감량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이 증상 세 가지가 있다면 공통적으로 살이 안 빠지기 때문에 대사를 먼저 회복해야 감량이 나타나는 분들을 그냥 질리도록 봤어요, 저는. 근데 제 회원님들이 이걸 잘 몰라가지고 다이어트 식단만 반복하다가 살을 빼는데 오히려 엄청 오래 걸리는 몸으로 변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증상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자, 첫 번째, 기상 직후에 기초 체온이 낮은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제가 코칭을 하면 항상 이런 질문지 통해서 식욕, 대사 문제, 강박 상태를 파악하거든요. 이걸 알아야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분은 딱 봐도 아침 체온이 낮겠다 싶은 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기상 직후 체온이 낮고 식단을 해도 감량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이 기초 체온을 어떻게 확인하냐? 기상 직후에 기로 재는 체온계 말고 혀에다 물고 5분 동안 재는 체온계가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3일 동안 기상 직후 바로 쟀을 때 36.3도 만약 미만으로 나타나면 대사 저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35도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분들이 체온이 올라오고 나서야 지방이 감량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기상 직후 체온이 낮다는 건 면역력도 낮다는 거고 몸이 제대로 열 발산을 못 하다 보니 즉 기초 대사량이 낮다는 거겠죠.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몸이 스스로 열을 내게 만들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 원래 체온이 낮아집니다.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몸은 하루가 시작됐다는 걸 알아채야 체온을 다시 올려주기 시작해요. 즉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이 뇌가 모르면 열을 발산해주지 못합니다. 실제로 아침인데 몸은 아침이라고 판단 못하고 계속 에너지를 아끼는 쪽에 있고 차가운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아침이라는 신호를 줘야 되는데 아침은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시간이죠. 내가 이 시간부터 활동하고 움직이는 아침이다라는 신호를 줘야 이 몸이 열을 발산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면 뭘 해야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몸을 먼저 풀어주고 가볍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근육이 먼저 풀리면 지금부터 활동할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몸을 아침 일찍부터 대사 회로를 가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 너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아직 활동할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사 회로를 가동시키지 않겠죠. 에너지를 돌리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계속 아끼는 몸으로 갑니다. 자,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팔을 이렇게 몇 번 흔들거나 뭐 어깨를 돌리거나 하체를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매일 반복하다 보면 몸이 이 시간대부터 얘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아침에 대사 회로를 가동시키기 시작하면서 열을 내주고 기초 대사량을 빨리 가동시키겠죠. 이때 에너지 쓰고 열을 빨리 만들고 몸 상태가 점점 올라갑니다. 진짜 신기한 건 이때부터 기상 시간이 자동으로 잡히고 밤에 수면도 잡히는 신기한 일도 발생해요. 자,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시했던 아침에 몸을 움직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침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을 빼기 어려운 신호입니다. 바로 아침부터 무기력이 너무 심한 분들이에요. 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건 내가 지금 게을러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몸에 에너지가 없는 기분이 들고 힘이 없고 무기력한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거의 맨날 보고 있어요. 이 아침 무기력이 왜 기초 대사랑 저하랑 연결돼 있냐면 사실 간단하죠. 몸이 지금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즉 기초 대사량이 저하된 상태니까 아침에 일어날 힘도 없고 움직일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얘가 게으르다 생각하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에너지를 우리 몸이 지금 제대로 못 만들고 대사 회로를 가동시키지 못한다는 게 뭐죠? 네, 기초 대사량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아침에 무기력하면서 에너지 생산이 제대로 안 될까요? 이거는 사실 원인이 진짜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너무 적게 먹어서 에너지 유입 자체를 줄이거나 수면이 너무 적거나 스트레스 상황이 너무 높거나 이거는 원인에 따라 회복법이 달라서 여기서 다 설명 못 드리는데 유일하게 제가 공통적으로 회원님들한테 꼭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아침에 낮에 햇빛 무조건 보고 비타민 B 매일 드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햇빛하고 비타민 B 자체는 매일 우리 아침에 에너지를 생산시키는데 필요한 미네랄이자 원료예요.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저는 회복이 되는 사람을 거의 다 못 봤습니다. 그냥 몸이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원인에서든 아침 무기력이 있다면 햇빛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연을 보면 좋고 비타민 B를 매일 드셔라. 자, 그리고 아침에 기초 대사량 떨어졌다는 마지막 신호. 전날 저녁 체중보다 아침에 공복 체중이 더 높다는 겁니다. 원래는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밤새 동안 내가 잠을 자는 동안 굶었기 때문에 전날 저녁보다 체중이 더 내려가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 사람들은 수면을 하는 동안 회복과 배출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대사가 낮은 사람은 소화 속도도 느려서 음식이 계속 몸 안으로 정체되고 독소나 가스도 계속 정체되니까 아침에 부종도 남고 독소도 쌓이고 노폐물도 쌓이고 음식물도 쌓이고 체중이 공복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런 분들의 원인이 대부분 어떠냐면 섭취량 부재의 문제가 커요. 특히 전날 저녁에 살이 찔까봐 소식하거나 거의 굶고 단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아침 체중의 결과값이 너무 부종이거나 많이 늘어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반복해온 섭취량 부족의 결과라고요. 저녁을 너무 가볍게 끝내지 않고 탄수도 적당히 포함해서 몸이 밤에 회복해도 되겠다 라고 느끼게 해주는 식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사 저하 상태에 따라서 회복법이 정말 다르지만 제가 공통적으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3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이거는 또 여기서 알려드리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블로그에 있는 전자책을 무료로 남겨놨거든요. 필요하신 분은 잠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안 눌러주셔도 되니까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